허약 체질로 가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비만 환자가 정말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정말 우상향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풍족한 음식을 먹고 살았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뭐 예전 역사를 보고 근대화를 지나서 산업화를 지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얼마 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흰쌀밥에 고깃국이 우리의 목표였던 적, 삶의 목표였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탄수화물을 위주로 한 식단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대한 탐닉이 상당히 많습니다. 식사에서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거는 뭐 고기나 단백질류가 부족했기 때문이도 있고 탄수화물에 대한 탐닉이 있었기 때문에도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근대화 전 사진인 것 같은데 선비가 고봉밥을 먹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서 고봉밥, 그러면 우리가 그냥 뭐 일반적인 밥그릇 위에 이렇게 소복히 쌓였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큰 접시 같은 큰 그릇에다가 이렇게 고봉으로 밥을 싸서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잘 먹기 시작하면서 이 탄수화물에 대한 탐닉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게 된 계기에는 바로 산업화, 농업혁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적으로 농수산물을 이제 생산해내고 그리고 이것을 빻는 기술, 그러니까 쌀을 갈아서 떡으로 만들고 밀을 갈아서 빵으로 만드는 이런 기술들이 정말 발전했잖아요.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나라 음식 너무 달아요. 이게 음식을 먹다 보면 설탕이 안 들어간 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빵도 외국은 정말 묵직하고 고소한 맛의 빵 위주로 먹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단빵들이 많다. 그리고 최근에 유행했던 어떤 음식들의 유형을 한번 보세요. 탕후루, 마라탕 이런 것들 보면은 엄청나게 그 최고의 단맛을 위해서 더 치고 올라가는 이 극강의 탄맛을 추구하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비만의 문제에 더더욱 시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유행을 하고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고 일부 분들은 하고 계시는 저탄고지 다이어트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실제로 일부 효과가 있어요. 얘는 왜 나온 거냐라는 것들 한번 역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계속 먹으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살이 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살이 안 찌겠네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지방을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3대 영양소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이면 지방이나 단백질의 함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면서 지방 함량을 아주 높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된 거죠. 주로 이 개념은 북유럽 쪽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탄수화물을 이제 먹던 사람이긴 했지만 탄수화물에 대한 의존도는 좀 떨어지고 고기나 육식을 아주 많이 먹었던 분들이죠. 그리고 덩치도 아주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이런 다이어트를 권했더니 살이 빠지더라. 그래서 일면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변질됐냐면 그냥 나는 삼겹살이 좋으니까, 나는 수육이 좋으니까, 막 족발이 좋으니까 이런 고기만 먹고 또 술도 왕창 마시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탄수화물만 줄이면 된다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일면 탄수화물을 줄인다는 데는 타당성이 있지만 지방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지방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결국은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또 문제고요. 또 하나는 오래 지속해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다이어트는 거의 평생을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기름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며칠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질려요. 그래서 저탄고지 하신 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 찾아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초기에는 빠졌다. 근데 올해는 지속 못하겠다. 그래서 한두 달을 하고서 피검사를 해보면 콜레스테롤이 확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사회는 탄수화물에 많이 의존하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던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함량을 막 5%, 3% 이렇게 줄이는 극단적인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여기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면은 케톤이라는 게 나와요, 몸에서. 자, 우리 몸에서 뇌와 적혈구는요, 탄수화물만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이 극단적으로 줄어들면요,
뇌 기능이 떨어지고요. 적혈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케톤이 나와서 케톤을 에너지로 씁니다. 포도당 대신에 에너지로 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포도당 대신에 케톤을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케토시스, 키토김밥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이런 음식들이 나오고 이런 논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탄수화물의 함량을 5%, 3%까지 줄이지 않더라도 탄수화물을 건강한 탄수화물, 통곡류 위주로 먹으면서도 충분히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어요. 포도당을 공급하면서 충분히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는데 케톤이라는 거는요. 일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연료로 따지자면요. 우리 포도당이 항공유 같이 아주 정제가 잘 된 기름이라면 케톤 같은 경우는 아주 디젤 같은 등유 같은 정제가 덜 된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 대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톤이 일부 쓰여지는 건 괜찮지만 케톤만 에너지로 쓰이게 하고 포도당을 완전히 억제하자라는 것에는 저는 좀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한동안 열풍이 불다가 지금은 많이 꺾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의 또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들춰보면은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로 변한 경우가 많아요. 저탄고지의 전통적인 개념은 거의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5% 내지 3% 이하로 확 줄이자. 거의 먹지 말자라는 주의였는데 요즘은 그냥 10% 정도, 20% 정도에서 적절히 타협하면서 탄수화물은 이 정도로 먹되 우리가 지방을 많이 먹자라는 이런 것들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케톤 그리고 키토 뭐 이런 말들이 들어있는 이런 다이어트 방법은 일단은 만약에 하시려면 오래 하지 마세요. 한두 달만 하시고 바로 끊으시고요. 그리고 내 몸에 안 맞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종료하시는 게 좋고 정말로 당뇨병이 있거나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문의 선생님과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인데요. 원푸드 다이어트는 뭐 아주 오래전부터 뭐 포도만 먹고 다이어트를 했고 나는 뭐 무슨 과일만 먹고 다이어트를 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냥 얼핏 듣기에도 살은 빠진 것 같은데 건강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원푸드 다이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영양 불균형이에요. 그래서 포도만 매일 먹고 살았어요. 한 포도만 보름 정도 먹었다 그래봐요. 그러면은 살은 빠지겠죠. 체중계에 올라가면 체중은 빠지겠지만 그게 건강하게 빠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분이 빠지고 우리 몸에 단백질이 빠진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지방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푸드 다이어트는 영양실조가 걸릴 수가 있고요. 근육 손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음식만 먹다 보면 결국은 질려서 못합니다.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는 저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보다도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정말 허약 체질로 가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푸드 다이어트는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간헐적 단식은요, 이제 저는 적극 추천하는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도 요즘 논란이 상당히 많지만 간헐적 단식은 왜 현대인들에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 나오게 된 이제 배경을 쭉 보면은 예전에는 불이 꺼지면은 잠을 자고 아침에 해가 뜨면은 일을 하고 밥을 먹고 했었는데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이 밤에도 먹고 이제 뭐 핸드폰도 쥐어주고 야경이 밝고 하니까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자다 깨어나서 먹고 이런 생활 습관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생활의 리듬이 엉망이 된 거예요. 대사가 엉망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올바로 찾자라는 움직임에서 나온 게 이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해줘요. 그리고 대사 유연성을 개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근육도 올려줄 수도 있고 면역력도 올려줄 수도 있다. 아주 좋은 장점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어트 클리닉에 찾아오는 모든 분들께 간헐적 단식을 이제 자기 상황에 맞게끔 하시게끔 도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간헐적 단식이 효과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요. 간헐적 단식에 있어서 조건을 잘못 줬을 때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만약에 12대 12, 16대 8 그래서 8시간은 먹고 16시간은 공복을 지켰는데 16시간 공복을 지키는 거는 제대로 했는데 8시간 먹는 동안에 아무거나 막 먹겠다. 막 탄 음식도 먹고 술도 먹게 하고 트랜스 지방도 먹게 했더니 결국 이건 건강을 나빠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8시간 먹는 동안에도 아주 좋은 양질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으면요. 반드시 살이 빠지게 되고 우리 몸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단순히 우리 몸이 다이어트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항노화 그리고 면역력의 증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은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